서부에서의 끔찍한 밤. 레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즘 스마트폰은 친구이기도 하고 적이기도 하죠. 온라인을 탐색하며 이 사람 저 사람과 만나고 꿈의 사랑을 찾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악마를 만날 줄이야. 오늘의 이야기와 같아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너무 믿음이 깊었던 그녀. 돈과 사랑에 속아 넘어갔고 결국 큰 돈을 잃게 되었죠. 너무 절망한 나머지 그녀는 정말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누구나 듣고 마음 아파할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로 그 작은 마을은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었죠. 매일 밤 끔찍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들이었죠. 누군가는 거의 죽을 뻔했어요.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진상을 알고 싶다면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레퀴인입니다. 유령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레후이안의 유령 이야기 채널에서 사랑스러운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가까워지기 위해 이야기를 들으실 때 저와 함께 참여해주세요. 저의 작은 게임에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제 채널도 구독해주세요. 이제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응옥잠의 이야기입니다. 롱안에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짬은 이야기가 사촌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짬은 모든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내용만 남기기로 했죠. 여러분이 듣기 위해서요. 짬의 사촌은 트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트린은 그 해에 26세였습니다. 그녀는 집 근처의 봉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은 먹고 살기 충분했죠.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고 그 집은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트린에게는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해지기까지는 아니었어요. 트린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트린은 동생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돈을 아끼는 편이었죠. 부모님을 도와 동생을 돌봤어요. 트린은 성격이 조용했어요.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했죠. 일하고 나면 집에 돌아왔어요. 저녁에는 핸드폰을 보며 누워있었죠. 영화를 보고 제 이야기를 듣고 요리 영상도 봤어요. 친구도 별로 없었어요. 조금 소심한 성격이었거든요. 그런 성격 때문이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연애를 못했어요. 고향에서는요. 동네 남자들은 다 멀리 일하러 갔어요. 근처에 있는 남자들은 트린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공장에 있는 언니들이 트린을 놀리곤 했죠. 그들이 말했어요. 트린 언니, 당신 나이쯤이면 벌써 2번 결혼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연애를 못하다니. 좀 더 선택적으로 해도 돼요. 진짜로 이렇게 계속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을 듣고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슬펐죠. 그 나이에 매일 밤 소셜미디어를 보며 사람들이 커플로 있는 걸 보면 트린도 그런 삶을 간절히 바랐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트린이 스크롤을 하다가 이런 계정을 발견했어요. 그 계정에는 친구 요청이 있었고 프로필 사진은 한 남자였어요. 그 남자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정중한 인상이었어요. 반짝이는 자동차 앞에 서 있었고 프로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호주에 살고 있습니다. 트린은 궁금했어요. 이 남자가 꽤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수락 버튼을 눌렀어요. 수락하자마자 그가 바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매우 정중하게요. 인사를 잘했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저는 호주에서 온 사람입니다. 베트남에 친척을 만나러 왔어요. 그가 트린에게 물어봤어요. 부드럽게 어디서 일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가족은 어떻게 지내는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트린은 정말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어요. 그가 말하길 듣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했죠. 너 정말 대단해.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동생 학비를 챙기다니. 그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같은 여자아이는 정말 드물죠. 그런 말을 듣기만 해도 트린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해본 적이 없었죠. 그때부터 두 사람은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가 아침 인사를 보내왔죠. 밤에는 잘 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어떤 날은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일은 힘들지 않냐고도 물었죠.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더라고요.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영상통화도 했어요. 영상통화로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죠. 방도 깨끗하고 뒤에는 책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는 트린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트린의 동생은 어떻게 지내는지, 학교는 잘 다니는지 물었죠. 그리고 그는 호주에서의 이야기도 했어요. 그곳의 삶이 정말 좋다고 하더군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외롭다고,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어느 날 그는 트린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정말 달콤한 말이었죠. 트린아, 나는 진짜야.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너 같은 사람은 없어. 너는 착하고 정직해. 너는 거짓이 없어. 나는 너를 좋아해. 너는 진짜 베트남 여성 같아. 그래서 나는 너와 결혼하고 싶어. 트린은 그 메시지를 읽고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녀는 웃으면서도 잠을 잘 수가 없었죠. 그렇게 애매하게 시작됐어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2주 후쯤 그가 직접적으로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너와 결혼하고 싶어. 너를 호주로 데려가서 함께 살고 싶어. 여기 생활이 정말 좋거든.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챙길게. 형이 너를 걱정해줄게. 너는 더 이상 힘들게 일할 필요 없어. 트린 언니가 그렇게 들었어. 그럼 그녀는 정말 기뻐했겠지. 여러분, 너는 더 이상 힘들게 일할 필요 없어. 너는 더 이상 힘들게 일할 필요 없어. 여러분. 26살이야. 아직 사랑한 적 없어. 지금 갑자기 잘생기고 부유한 사람이 나타났어. 게다가 나를 사랑해주기도 해. 정말 복권에 당첨된 기분이야. 그리고 그가 선물도 보내줬어. 해외에서 온 여러 상자들. 향수도 있고 옷도 있고 새로운 핸드폰도 있어. 트린 언니가 받았을 때 정말 기뻐했어. 작업장에서 언니들에게 자랑했지. 그러자 언니들도 부러워했어. 세상에 트린 언니는 복이 많아. 그 남자친구가 언니를 너무 사랑해. 정말 부럽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여러분. 한 달 정도 지나고 그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어. 그날 그가 트린 언니에게 전화했어.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지. 이봐, 내가 너를 위해 베트남에 소포를 보내고 있어. 그 안에 정말 귀중한 것들이 있어. 돈도 포함되어 있어. 하지만 물건이 세관에 걸렸어. 세금 내야 통과시켜준대. 근데 나는 해외에 있어. 베트남 은행 계좌는 사용할 수 없어. 너가 대신 내줘. 나중에 돌아가면 2배로 갚을게. 트린 언니는 그렇게 듣고 믿었어. 왜냐하면 몇 달 동안 그가 나에게 너무 잘해줬거든. 선물도 많이 보내줬고 이제 작은 부탁 하나도 도와주는 게 뭐가 문제야. 그가 세관 비용이 150만 동이라고 했어. 트린 언니 월급은 70대 80만 동이야. 하루 일하고 하루 먹고 살지.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요청하니. 하지만 그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빌리기로 했어. 작업장에서 언니들에게 조금 빌리고 친구들에게도 조금 빌렸어. 그래서 겨우 150만 동을 모았어. 그리고 그가 준 계좌로 송금했어. 송금이 끝나고 그는 고맙다고 했어. 정말로 지금 베트남에서는 그는 오직 너만 믿는다고 했어. 잘 버텨. 이쪽 일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 그가 돌아와서 나와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들어보세요. 트린 언니는 이 말을 듣고 웃었어요. 환하게, 정말 환하게. 마음속으로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죠. 그녀는 엄마에게도 말했어요. 엄마, 곧 해외로 나갈 거예요. 조만간 돈 보내서 집 지어드릴게요. 엄마도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믿었죠. 하지만 일주일 후, 그가 다시 전화했어요. 이번에는 영상 속 그의 얼굴이 슬퍼 보였어요. 정말 슬프고 끔찍하게 슬펐죠. 그가 나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세금이 추가로 2천만 동이 필요하다고. 소송 관련 비용이 높은 가치가 있어서 세금이 많이 붙었대요. 그는 서류 사진도 보내줬어요. 로고가 제대로 찍힌 걸 보니 그때 트리는 조금 망설였어요. 1500만 동도 빌린 상태였으니까 이제 2천만 동이 더 필요하니 너무 많았죠. 하지만 이미 1500만 동을 썼으니 지금 안 내면 이전에 1500만 동도 날아가 버릴 거예요. 그가 또 말했죠. 너는 힘내야 해. 그곳의 소송에는 보석과 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비용의 10배 가치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녀는 다시 빌리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이. 이웃에게 빌렸어요. 누군가는 300만 동, 누군가는 500만 동을 빌렸고
이자 있는 곳에서도 빌렸어요. 고리대 금업체에서 이자율이 정말 무서웠죠. 총 2천만 동을 송금했어요. 송금이 끝나고 그는 또 고마워하며 약속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그가 또 추가로 요청했어요. 말하길 1천만 동이 부족하다고, 화물 보험료가 필요하대요. 그때 트리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는 정말 달콤하게 말했죠. 온갖 약속을 하며. 그래서 그녀는 여전히 참고 빌리고 송금했어요. 총 3번 송금했어요. 트리는 거의 5천만 동을 잃었어요. 그 돈은 부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봉제 공장 노동자에게는 한 달 월급이 700에 800만 동이에요. 빚이 여기저기 쌓였다고 말하죠.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세 번째 송금 후의 말이죠. 그가 사라져 버렸어요. 문자 메시지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요. 전화해도 그냥 묵묵부답. 소셜미디어도 모두 지워버렸어요. 완전히 사라졌죠.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말이에요. 그때 트리는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정말 심각하게 무너졌죠. 돈을 사기당하고 빚을 지고 사랑도 잃었어요. 정말 울기만 했죠. 밥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돈을 빌려준 곳에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전화가 오고 협박을 하고 집에 와서 소리쳤죠. 트리는 정말 두려웠어요. 부모님이 아는 게 무서워서 모두 숨겼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약 2달 후 갑자기 그가 전화했어요. 트리는 낯선 번호가 걸려왔어요. 트리는 그 목소리가 익숙했죠. 그가 말했어요. 여보세요. 그 목소리.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트리나, 미안해. 정말. 그동안 일이 있어서 연락을 못했어. 이제 베트남에 돌아왔어. 너를 만나고 싶어. 너를 많이 그리워했어. 여러분, 트린이 그를 혼내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아니에요. 트리는 화가 나면서도 기쁘기도 했어요. 그녀는 화가 났어요. 버림받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돌아왔다고 기뻐했죠. 트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가 진짜일 거야. 일 때문에 갇혔던 거겠지. 이제 돌아왔으니 돈도 갚겠지. 이제 돌아왔으니 돈을 갚을게요. 결혼하자고 했어요. 트린이 너무 순수해서요. 사람을 너무 믿었죠. 두 사람이 만나기로 했어요. 그가 트린을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갔어요. 어떤 레스토랑인지도 모르고요. 모두 에어컨이 있었고 예쁜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어요. 서비스도 좋았죠. 트리는 평소에 소박한 밥만 먹었어요. 그런 식사에 익숙했죠. 이제 레스토랑에 가니까 손발이 어색했어요.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겠고 그는 매우 침착했어요. 외국 음료를 시키고 와인도 주문했어요. 아주 격식 있게 대화했죠. 그리고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어디든지 다 아름다웠어요. 음악도 있고 꽃도 있었죠. 그리고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샀어요. 그가 트린에게 화장품을 사줬어요. 향수, 옷, 여러 가지를요. 그날 그는 돈을 썼어요. 계산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트린은 그 모습을 보며 이제 의심이 사라졌어요. 이 남자가 정말 부자라고 생각했죠. 그때는 정말 바빴던 것 같아요. 부자니까요. 사람들은 여러 곳을 다니니까 항상 연락할 수는 없죠.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그가 트린을 호텔로 데려갔어요. 트린도 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오랫동안 사랑했으니까요. 곧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죠. 무슨 걱정이 있었겠어요. 그때는 정말 즐거웠어요. 돈 송금 문제는 깜빡했어요. 게다가 트리는 부끄러워서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부자라고 생각했죠. 뭐든지 괜찮을 거라고요.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으니까요. 돈 얘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망쳐지니까요.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어요. 매주 만났죠. 그는 여러 가지 약속을 했어요. 곧 결혼한다고 말했죠. 트린을 호주로 데려간다고요. 부모님을 위해 집을 사준다고 했어요. 그는 서류 문제를 해결 중이라고 했어요. 끝나면 바로 결혼한다고요. 그는 보증 서류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서류가 끝나면 바로 결혼할 거라고요. 트린 언니가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동네 언니들에게 했어요. 정말 기쁜 소식이죠. 모두가 트린 언니를 축하했어요. 아직 가난한 사람도 있었는데 트린은 정말 사랑에 빠져서 행복해 보였어요. 그동안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그는 조용히 사랑을 키워왔던 거였어요. 그리고 2달 후 트린 언니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는 믿을 수가 없었죠. 시험기를 2-3번 사서 해봤어요.
매번 두 줄이 나왔죠. 내가 말했죠. 기쁘면서도 두려웠다고. 기쁘고 가족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이라서 두려웠죠. 부모님이 슬퍼하실까봐. 하지만 언니는 그가 결혼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언니는 연락했죠. 그가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듣고 나서 한동안 침묵하다가 차갑게 말했어요. 여보, 그건 잊어버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아직 서류 때문에 걱정이 많아. 결혼할 수 없다고. 내가 말했죠. 트린 언니는 임신이 아니라고. 트린은 미쳤다고 했어요. 정말 미친 것 같았죠. 언니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를 지키고 싶었죠. 그런데 그는 강하게 말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아이를 낳으면 서류가 없어서 엄마와 아이 모두 힘들어질 거라고. 그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결국 언니는 그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가 언니를 데리고 가서 해결했죠. 내가 말했죠. 그날 트린 언니는 많이 울었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죠. 그리고 모두 그가 언젠가는 언니를 보상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언니를 걱정해줄 거라고. 하지만 누가 알았겠어요. 트린 언니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내가 말했죠. 듣고 나면 모두 화가 날 거라고. 트린 언니는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다가 갑자기 다른 계정에서 사진을 발견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매우 익숙해 보였어요. 언니는 자세히 보려고 클릭했어요. 내가 말했죠. 거의 기절할 뻔했다고. 정말 그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자세히 보라고 했어요. 모두들 나 지금 기절할 것 같아. 정말 그 사람이 맞아요. 그 사람 얼굴이야. 하지만 누가 알았겠어.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 파일도 다르게 되어 있고 미국에 사는 민이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었어. 그 사진 속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야. 두 사람이 데이트하고 있어. 아주 다정하게 식사하고 있더라. 트린이 더 조사해보니 그 사람은 여러 계정을 가지고 있었어. 각 계정마다 다른 이름이었고 각 계정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고 적혀 있었어. 그때 트린은 멍해졌어. 그 사람은 이민자도 아니었어. 전문 사기꾼이었지. 혼자만 속인 게 아니야. 다른 많은 여자들도 있었어. 각자 다른 이름으로, 각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지. 트린은 그때 화가 나면서도 슬펐어. 전화기를 쥐고 있으면서 던지고 싶었지.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욕했어. 욕이 끊이지 않았지. 욕하면서 울기도 했어. 너 나를 속였어. 너는 이민자 행세를 하며 나를 속였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너를 감옥에 보내줄 거야. 그 사람이 듣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 오히려 웃더라고. 격려하는 듯한 웃음이었어. 그리고 위협하는 목소리로 말했지. 신고하고 싶어. 신고해봐. 근데 기억해. 예전에 너가 나한테 보낸 사진들. 호텔에서 찍은 영상들 말이야. 나는 다 저장해놨어. 너가 큰일을 벌이면 그걸 인터넷에 올려서 세상에 알릴 거야. 너의 공장도 말이야. 나는 다 저장해놨어.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야. 너의 부모님에게도 보낼 거야. 너가 누굴 마주할 수 있을지 보자. 잘해봐, 해봐. 세상에, 여러분. 그때 그랬던 거야. 모든 사진이 다 기록되어 있었어. 호텔에서의 순간들. 몰래 찍은 것들 말이야. 그리고 트린이 그 사람에게 보낸 사진들. 사랑할 때 보내준 것들 말이야. 사적인 사진들이 다 남아있었어. 트린은 그걸 몰랐어. 두 사람이 사랑한다고 믿었으니까. 누가 그걸 남겨두었겠어. 협박의 무기로 사용하려고. 트린은 그 말을 듣고 말이죠. 마치 누군가 목을 조르는 듯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사람은 더 많은 돈을 요구했어요. 말하길. 매달 500만 동을 보내라고 했죠. 그 사진을 지켜주겠다고. 안 보내면 부모님에게 보낸다고 위협했어요.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는 언니들에게도 보낸다고. 이해했죠? 그때 트린은 두려웠어요. 그리고 정말 화가 났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경찰에 신고할 용기도 없었죠. 두려웠거든요. 그 사진이 퍼지면 부모님이 알까봐 두려웠어요. 이웃들이 알면 너무 부끄러웠죠. 트린은 만약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면 더 이상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그래서 결국 돈을 빌리기로 결심했죠. 첫 달에 500만 동을 보냈고 다음 달에는 더 요구했어요. 10백만 동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트린은 그럴 돈이 없었어요. 또다시 위협했죠. 사진을 퍼뜨린다고. 너무 두려워서 또 돈을 빌려야 했어요. 빚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새로운 빚이 생겼죠. 돈을 빌려주는 곳은 이자도 높고 점점 더 강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집에 와서 협박했죠. 때리겠다고, 집을 부수겠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욕했어요. 그때 부모님도 이미 알고 있었죠. 딸이 빚을 졌다는 걸 물어보면 트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돈을 빌렸다고. 돈을 빌렸다고만 했죠. 진실은 말할 수 없었어요. 사기를 당한 일도 말할 수 없었고, 협박당한 일도 말할 수 없었죠. 아버지는 화를 내셨고, 어머니는 울었어요. 집도 부유하지 않은데. 이제 딸이 큰 빚을 지고 있으니. 수천만 동의 빚이었죠. 어머니는 땅을 팔고 농지를 팔아야 했어요. 빚을 갚기 위해서요. 돈을 빌려준 곳에 갚기 위해서. 이자가 계속 쌓이면 얼마나 더 갚아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정말 힘들어하셨어요. 언니의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머리가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어디를 가도 고개를 들지 못했죠. 이웃들은 모두 빚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부담스러웠죠. 트린, 부모님이 그런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매일 밤 그녀는 눈물을 흘렸어요. 공장에서 일할 때는 피곤해 보였죠. 언니들이 물어보면 언니는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녀가 많이 달라졌다는 걸 알았죠. 예전처럼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계속해서 매달 돈을 요구했어요. 계속해서 협박하는 메시지를 보냈죠. 고리대 금업자들도 계속 연락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공장까지 찾아와서 언니에게 돈을 요구했어요. 정말 고향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리고 그 임신 사건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 사진들이 떠올랐죠. 그리고 몇 개의 영상도요. 트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았어요. 탈출구가 없었죠. 어느 날 트리는 집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나와서 물어보셨어요. 언니는 다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엄마,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그녀를 안아주었어요. 빚은 천천히 갚아가면 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녀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디고 있는지 몰랐어요. 단순히 빚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이 왔죠. 트린의 부모님은 외식하러 나갔어요. 트린은 혼자 집에 있었죠. 그날 밤 이웃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아침이 되었고 부모님이 돌아왔어요. 그때 트린이 이미 떠나버렸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트린은 조용히 선택했어요. 트린의 어머니는 방 안에 있었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편지나 메시지도 없었죠. 그저 전화기만 책상 위에 있었어요. 열어보니 그 남자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트린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졌어요. 모두가 슬퍼했죠.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녀는 겨우 26세였어요. 트린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했죠.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머니는 트린을 생각하며 말씀하셨어요. 몇 번이나 기절하셨죠. 아버지는 그저 앉아 계셨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얼굴은 창백하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모여 장례를 도왔어요. 그래서 모두가 슬퍼했죠. 상점 주인도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얼마 전 그녀가 뭘 하고 있었는지 기억해요. 정중하게 인사하던 모습이요. 그런데 이제는 그곳에 누워있네요. 너무 안타까운 아이예요. 공장에서 일하던 언니들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눈물을 쏟으며 울었죠. 한 언니가 그때 말했어요. 트린이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협박을 당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혼자서 감당했죠. 모두가 후회했어요.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장례가 끝난 후 모든 일이 평온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트린의 부모님은 매우 슬퍼하셨어요. 하지만 계속 살아가야 했죠. 동생이 학교에 다녀야 하니까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집은 너무 조용했죠. 트린의 방은 잠겨 있었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트린이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 후 그 동네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이웃들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죠.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트린 집 바로 옆에 살고 있었어요. 아저씨는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리를 들었어요. 여자의 울음소리요. 정말 무서웠어요. 소리가 계속 들렸죠. 아저씨는 누가 길에서 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무시했죠. 하지만 그 소리는 계속되었어요.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아저씨가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마치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곁에 있었어요. 아주 무서운 일이었어요. 문을 닫고 다시 잠을 청했죠. 하지만 울음소리는 계속 이어졌어요. 새벽이 되어야 겨우 멈췄죠. 다음 밤도 그랬고, 그 다음 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 들었다고 하더군요. 주변 집들도 모두 들었다고 해요. 여성의 울음소리, 정말 소름 끼쳤어요. 너무 불쌍했죠. 마치 심장이 찢어질 듯한 울음이었어요. 어떤 밤은 울면서 외치기도 했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듯했어요. 하지만 그 이름은 분명하지 않았죠. 트린의 집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두려워했어요. 그 울음소리가 마치 트린의 방에서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한 이웃이 어느 날 맞은편 이웃인 언니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녀는 마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그때 어두워졌고 갑자기 그녀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보니 분명히 트린이었어요. 트린은 그때 입었던 옷을 입고 머리는 풀어헤치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녀는 언니의 집 마당을 스쳐 지나갔죠.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듯이 스르륵 지나갔어요. 언니는 소리를 지르며 집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꽉 닫았죠. 그 이후로 그녀는 마당에 나가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동네 아이들도 그걸 보았어요. 어떤 아이는 밤에 창밖을 보다가 트린이 집 마당에 서 있는 걸 봤다고 했어요.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죠. 또 다른 아이는 트린이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걸 봤다고 했어요. 어떤 아이는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추워져서 눈을 뜨니 트린이 바로 앞에 서 있었어요. 그 아이는 소리를 질렀고 부모가 들어오니 아무도 없었죠. 아이들이 이렇게 같은 경험을 했다는 건 더 이상 상상이 아닌 거예요. 부모님이 들어왔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아이들이 그런 성격이라서 그렇게 겹친다고 하면 더 이상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건은 트린의 방과 관련이 있어요. 트린의 부모님은 장례를 치른 후 그 방의 문을 닫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하지만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매일 밤 그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발자국 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고 의자 끌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마치 누군가 그 안에 앉아있는 것처럼요. 트린의 어머니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테이블 의자는 끌려져 있었고 전날 밤 아버지가 정리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아버지는 그 방의 문을 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동네에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의 이름은 푸억이었죠. 트린의 집에서 열몇 채 떨어진 곳에 살았어요. 푸억은 30세였고 자동차 수리공으로 일했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사람으로 아픈 것도 없고 슬퍼할 이유도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푸억의 아내가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소리가 들렸어요. 눈을 뜨고 보니 푸억이 방 앞에 서 있었어요. 아니, 그가 밧줄을 들고 있었고 그걸 천장에 묶으려 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소리쳐서 물어보니 푸억이 돌아보았고 그때 그의 눈은 영혼 없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는 그를 바라보며 누구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죠. 그때 아내는 너무 놀라서 침대에서 뛰어내려 푸억의 손에서 밧줄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죠. 이웃들에게 도와달라고 했고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그들은 푸억을 진정시키려고 했고 푸억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전혀 몰랐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에게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매달리면 아프지 않다고, 고통이 끝난다고. 나는 왜 그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푸억이 이렇게 말하니 모두 그 일이 어떤 건지 알겠죠. 트린의 영혼이 말한 거예요. 트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잃어버린 거예요. 신령이 나타났다고 하죠. 그리고 사람들을 유인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신령이 나타난다고 말해요. 정말 무섭다고 하더군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영혼이 초자연적으로 떠나지 못해요. 그저 맴돌기만 하죠. 사람들을 유인해서 살게 하죠.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을 따라가게 해요. 푸억형의 사건이 있었죠. 다행히 그의 아내가 제때 알아챘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는지. 푸억형의 아내가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아직도 떨고 있었어요. 세상에, 푸억형의 아내가 이야기해줘서 다행이에요. 저는 잠을 잘못 자요. 자주 놀라곤 해요. 만약 제가 잘못 자면 아침에 남편을 더 이상 보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신령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들이 사람들을 유인해요. 무슨 일이든 그들은 친구가 필요해요. 너무 외롭거든요. 그 사건은 유인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푸억형 사건 이후 마을은 모두 혼란스러워졌어요. 트린의 부모님 집에 가서 회의를 했어요. 사람들이 나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니에요. 트린을 사랑하니까요. 그녀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걸 알죠. 하지만 지금 그녀의 영혼이 너무 소란스러워요. 거의 사람들을 해칠 뻔했어요. 상관없는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목소리를 내야 했죠.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했어요. 그리고 나무 아저씨를 보내서 트린의 아버지와 이야기하게 했어요. 나무 아저씨가 트린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제가 당신의 마음이 아프다는 걸 알아요. 저도 트린을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지금 그녀가 너무 소란을 피워요. 매일 밤 울고 있어요. 그리고 푸억이랑도 엮일 뻔했어요. 두 사람이 신경 쓰지 않으면 그녀를 위해 스승을 찾아야 해요. 세상에. 그렇지 않으면 마을이 평화롭지 않을 거예요. 트린의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는 자신의 딸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원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자식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걸. 내 자식이 다른 사람을 해쳤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말하더니 선생님을 찾겠다고 했죠. 하지만 선생님을 찾기 전에 또 다른 일이 발생했어요. 그날 말이에요. 마을의 사우 할머니가 트린 집에 가서 부모님을 도와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앉아있을 때 트린이 남자친구 푹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입을 열었죠. 빨리 선생님을 찾아야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될 것 같다고요. 기억해두세요. 사람들을 왜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심각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날 밤 사우 할머니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갑자기 숨이 막혔어요. 눈을 뜨니 자신의 몸이 마치 큰 돌에 눌린 듯했어요. 가슴 위에 무언가가 눌려 있었죠. 그리고 어떤 손이 할머니의 목을 조르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 얼굴을 똑똑히 보았어요. 트린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은 흰자위가 보이고 입은 벌어져 있었죠. 아니면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두 손이 할머니의 목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소리칠 수 없었어요. 밀어내고 싶어도 힘이 없었죠. 숨이 막혀버렸어요. 끝났다고 생각했죠. 다행히 남편이 곁에 있었어요. 할머니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녀를 깨웠어요. 할머니가 깨어나자 숨이 헐떡거렸어요. 목에는 몇 개의 붉은 자국이 있었고 분명히 누군가의 손자국이었어요. 사우 할머니는 아침에 이야기를 이웃들에게 전했어요. 모두 얼굴이 창백해졌죠. 할머니는 트린이 매우 화가 났다고 했어요. 그때 할머니의 얼굴은 사우 할머니의 목을 조르고 있었어요. 정상적인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변형되어 있었죠. 정말 무서웠어요.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트린 집에 가기를 두려워했어요. 밤마다 정말로 창문을 닫고 잠갔어요. 신에게 기도를 드리고 어떤 집은 대나무를 걸어놓기도 했어요. 문 앞에 말이에요. 그리고 몇몇 아이들은요. 그 아이들은 어쩌고요? 아무도 밤에 밖에 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집에 꼭 가둬버렸죠. 그 마을 전체가 그랬습니다. 그곳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너무 평화로워서 오히려 섬뜩할 정도였죠. 마을 사람들은 저녁에 모여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자면 온 마을이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마을의 한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야근을 마치고 트린의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의 뒤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천천히 마치 그를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너무 무서워서 바로 도망쳤습니다. 아침에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트린의 부모님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딸을 잃고 이제는 딸이 유령이 되어 괴롭히고 있으니 이웃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피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내 딸아,
왜 떠나지 않니? 여기 남아있니? 여기 남아있니? 하지만 트린의 유령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원망과 한이 너무 커서 결코 놓아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트린의 아버지는 도움을 요청하러 갔습니다. 사람들이 탄안에 있는 한 스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스님은 오랫동안 수행해온 분입니다. 그는 유령의 원한을 다루는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스님은 오랫동안 수행해온 분입니다. 그는 트린의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녀는 초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아직도 억울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잃은 후에도 그 원한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변해버렸습니다. 서서히 악한 존재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녀는 사람에게 붙어 다닙니다. 트린의 아버지는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단을 만들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그녀의 영혼과 대화해야 합니다. 그녀에게 부모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합니다. 누구도 그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원한을 버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수용하고 떠나야 합니다. 그 원한을 계속 품고 있으면 결코 해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악화될 것입니다. 스님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형제자매님, 잘 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딸은 그 길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녀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비록 사기를 당했지만, 피해를 입었지만, 그녀는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그녀도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그녀가 원한을 버리도록 기도합시다. 수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해탈할 수 있습니다. 스님이 그 말을 하셨을 때 트린의 부모님은 매우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스님은 날짜를 정하고 집으로 내려와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날 스님은 내려오셨고 함께 간 것은 한 어린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기도를 위한 제단을 차렸습니다. 트린의 방 안에서 말이죠. 제단 위에는 하얀 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일, 향초, 깨끗한 물이 있었습니다. 쌀 한 그릇과 소금 한 그릇도 있었습니다. 스님은 향초를 태우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슬프면서도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트린의 부모님은 뒤에서 울었습니다. 스님이 기도하는 동안 방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했지만 기도를 한참 하다가 약 30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디서 온 바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바람은 계속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의 향초가 이상하게 타올랐습니다. 위에 있는 향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아주 이상하게 타고 있어요. 연기가 이렇게 소용돌이치고 있어요. 곧바로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계속 빙빙 돌고 있어요.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은 무섭다고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스님은 평소처럼 경전을 외우고 계셨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스님이 경을 외우고 나서 트린의 영혼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위로하는 듯한 방식으로요. 그리고 스님은 당신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당신은 분노하고 슬퍼하고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배신당하고 억압당했어요. 당신은 아프고 화가 나 있어요. 스님은 이해하고 계세요. 하지만 여기 남아있어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따라가면 그들이 당신에게 무슨 죄가 있나요? 여기 남아있으면 부모님도 편안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도 편안하지 않아요.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놓아주는 게 좋겠어요. 그때 트린의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아이야. 아버지가 미안해. 부모님은 당신이 힘든 줄 몰랐어.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한 것도 모르고 아버지. 알았다면 혼자서 힘들게 두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 아이야. 더 이상 남아있으면 결국 가장 고통받는 건 당신이야. 놓아줘. 놓아줘. 당신. 트렘이 말했어요. 그때 방 전체가 차가워졌어요. 한낮인데도요.
방이 마치 차가운 구름이 가득 찬 것처럼 차가웠어요. 그리고 갑자기 책상 위에 향이 확 올라가더니 불꽃이 높아졌다가 갑자기 꺼졌어요. 그때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녀가 듣고 있어. 그녀가 울고 있어요. 그녀는 울고 있어요. 그녀는 아무도 해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너무 억울하다고 했죠. 그녀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그녀는 통제할 수 없다고 했어요. 부모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죄송하다고 했어요. 유령이 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두렵다고도 했어요. 슬프다고도 했어요. 이제는 떠날 준비가 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께 알리고 싶다고 했어요.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고. 트린의 부모님은 그 말을 듣고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트린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남자를 처벌할 방법을 찾겠다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그 후 스님은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방에 물을 뿌렸어요. 집안에 물이 뿌려진 후 방의 차가움이 서서히 사라졌어요. 방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향은 정상적으로 타고 있었어요. 연기가 곱게 올라갔어요. 스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트린이 이제는 놓아주기로 했다고. 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하지만 스님은 부모님께 말씀하셨어요. 트린을 위해 기도를 계속하라고. 40만 동 9일 연속으로 매일 기도를 하나씩. 트린의 영혼이 편안하게 떠날 수 있도록. 스님이 의식을 마친 날 이후 마을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더 이상 울음소리가 없었어요. 하얀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누구도 속임수에 걸리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트린의 부모님은 매일 절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49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트린이 말했어요. 그때 트린의 어머니는 많이 아프셨대요. 돈이 없어서. 10년은 더 늙어 보였어요. 실제 나이보다 10살은 더 많아 보였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트린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셨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바라건대. 할머니의 딸이 태어났어요. 다른 가족에서 자랐죠. 더 이상 누군가에게 속지 않기를. 그 남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트린을 속인 그 남자 말이에요. 트람이 전해준 이야기로는 트린이 모든 것을 드러낸 후, 트린이 세상을 떠난 지 몇 달 후, 그 남자도 벌을 받았어요. 스님이 제사를 지내기 전, 트린의 영혼이 마을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을 때, 밖에서는 그 남자도 편안하지 않았어요. 그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했죠. 결국 그 이야기가 트린의 가족에게까지 퍼졌어요. 그는 매일 밤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어요. 잠을 자고 있을 때 침대 끝에 서 있는 여자를 보았다고. 그녀가 그를 바라보았죠.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는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그 그림자는 사라졌죠. 다음 밤에도 다시 나타났어요. 어떤 밤에는 그 여자가 그의 가슴 위에 앉아 있었어요. 목을 조였고 죽을 뻔했죠. 목이 조여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제야 그녀가 그를 놓아주었죠. 그는 너무 무서워서 여관을 떠났어요. 어디를 가든지 따라왔어요. 그는 다른 주로 갔고 거기서도 겪었어요. 다른 주에 도착했을 때도 그랬죠. 새로운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벽에 걸린 선풍기가 갑자기 떨어졌어요. 그는 그 상황을 보았죠. 어떤 밤에는 자고 있을 때 창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죠. 너무 두려워서 그는 몇 개의 절에 가서 물을 구했어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의 업보가 너무 무거운가 봐요. 아무도 알 수 없죠. 일반적인 물로는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는 하늘의 벌을 받았어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그 남자는 교훈을 얻지 못했어요. 여전히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죠. 여자와도 사귀었어요. 어떤 여자와 사귀게 되었죠. 그 여자가 독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여자는 결혼했어요. 그 남편은 범죄자였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날 남편이 그를 감시했어요. 두 사람을 모텔에서 붙잡았죠. 내가 말했지. 남편이 제자들을 불렀어. 내가 말했지. 한판 붙자고. 완전히 모두 다 망가뜨렸어. 팔과 다리가 다 부서졌어. 얼굴도 엉망이었고. 병원에 누워있었지. 그 일도 꽤 오래전 일이야. 말해봐. 트린이 나중에 들었는데 한쪽 다리가 마비됐대. 어디를 가든 지팡이를 짚어야 해. 얼굴은 정말 처참했어. 온통 상처투성이었고. 결국 일어난 일은 일어났지. 경찰에 붙잡혔어. 모두가 알게 되었지. 그가 많은 사람을 속였어.
하지만 수법은 그리 다양하지 않았어. 사람들의 이미지를 지키고 협박했지. 그날 트리는 경찰에 신고할 용기가 없었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용기를 냈지. 그는 협박과 착취로 기소되었어. 그 후의 형량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야, 여러분. 인과응보는 절대 틀리지 않아. 우리가 누군가를 해치면, 그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으면 조만간 너도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트린이 정말 그래. 사람을 너무 믿었어. 하지만 그 남자는 하늘의 벌을 받아야 해. 속이고 사랑과 돈을, 사람을 극한으로 몰아넣었어. 결국 빠져나올 수 없었지. 그리고 나는 이렇게 전하고 싶어. 특히 여성분들께. 온라인에서 사람을 만날 때 조심해야 해. 갑자기 너무 달콤한 사람은 허황된 약속을 해. 물건을 보내고 돈을 요구하면 10명 중 9명은 사기꾼이야. 믿지 마. 내 말을 들어봐. 돈은 땀과 눈물로 얻은 거야. 절대 누구에게도 보내지 마. 만약 사기를 당했다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가족에게 말해. 아니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내가 말했지. 그런 개인적인 사진은 절대 누구에게도 보내지 마. 여러분, 그 사람의 사랑이더라도 절대 보내지 마.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일이야? 우리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미 보냈는데 어쩌죠? 겁먹었어요. 협박당했어요. 그럼 그냥 경찰에 신고하세요.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경찰은 비밀을 잘 지켜줘요. 도와줄 거예요. 혼자서 감당하지 마세요. 아이고, 모두가 궁지에 몰리지 않도록 하세요. 모든 문제는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그냥 혼자서 짊어지지 않기만 하면 돼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트람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채널에 이야기를 보내주셔서 당신과 가족이 항상 건강하시길, 평안하시길. 그리고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채널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공유도 잊지 마세요. 그 기회에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아니, 이야기를 올릴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이야기도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만약 여러분 중에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가족의 동의를 받으시고 그 이야기를 가진 분의 동의를 받아서 아내에게 보내주세요. 아니, 영상을 만들어서 모두가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지금은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만나요. 네. 그럼 지금은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